반갑습니다. 최애 채널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는 4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인생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고민스러웠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거의 쉬지 않고 30살까지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재미없고 힘든 면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0살 때까지 남자를 2명과 사귀긴 했는데 사랑을 한 것보다는 의무감으로 사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며 30대를 맞이했습니다. 제 소망은 1년 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루어졌던 친구의 남자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는 동갑내기였는데 외모도 성품도 너무 훌륭해서 쉽게 그리고 매우 깊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도 나의 운명의 여자라며 사귀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염두에 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년간의 연애를 뜨겁게 하고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 남편의 형편을 알게 되었을 때 재산이 거의 없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했지만 남편의 성실함을 믿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사업에 투자할 돈이 거의 없으나 들어올 일만 창창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은 남편이 사업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일부는 제가 보태어 주어서 마련했습니다. 제가 훈수까지 모두 장만하여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거의 다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이었던 시절은 청춘다운 모습으로 매일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신혼집 대출금은 남편이 혼자 책임지기로 했고 제가 벌어들이는 돈은 미래를 위해 적금과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버거운 금액이지만 몇 달 동안 문제없이 원금의 일부와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사업이 어려워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한데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서 이런 말이야. 진짜 미안해. 당신 사업이 잘 되고 있었잖아. 일이 잘 되긴 했는데 거래처를 무리하게 늘렸더니 들어갈 돈이 많아졌어. 몇 달 뒤면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많이 급한 상황이니까 도와줘야겠어. 적금 깨서 마련해 줄게. 정말 고마워, 여보. 당신 덕에 급한 불을 끌 수 있겠어. 대신 3개월 뒤에 2배로 갚아줄게. 나 믿지만 부부끼리 톤을 갖고 말고 가. 어디 있어? 당신의 사업이 잘 되면 나도 덩달아 잘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을 갚을 생각 말고 열심히 일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해. 응, 알겠어. 나 진짜 최선을 다할 거야. 나에게 책임질 당신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일할 거라고. 그래서 전적금을 깨고 남편에게 사업자금을 보태주었습니다. 한동안 일이 풀려서 빚도 제때 갚고 남편에서 여윳돈까지 생겨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도 3개월이 지나니 끝나버렸습니다. 그가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파산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더군요. 여보, 아무래도 사업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 돈은 투자되는데 수익은 거의 없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네. 부도라니까 빚이 얼마나 남아있는 거야? 회생 신청을 해봤어? 응, 그래도 갚아야지. 10억 정도가 남았더라고. 미안해하지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갚을 거야. 저는 기운이 쭉 빠지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의지와 결심을 들으니 희망이 있으리라 믿고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이는 사업장을 정리하고 낮에는 택배를, 밤에는 배달 일을 하면서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홀로 모든 빚을 겪겠다고 해서 조금만 보려고 했는데 10억과 이자를 다 갚으려면 평생 벌어도 안 될 것 같아 제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 계획을 무사시키고 오로지 빚을 갚는 데에만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두지 않고 결혼을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이나 들었지만 사랑을 하나만 믿고 끝까지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5년이 지나고 남편의 빚은 반으로 줄었고 10년이 지나서야 모든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기뻐서 기념 파티를 둘이서 했는데 어찌나 눈물이 많이 나오게 되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했어. 내 빚을 같이 갚아줘서 진짜 고마워. 진짜 오래 걸렸다. 10년 동안 나나 당신이나 빚에 허덕이면서 살면서 진짜 고생 많았지? 이젠 다시는 뒷말로 사업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럼 당연하지. 앞으로는 당신에게 힘들게 할 일은 절대 시작도 하지 않을 거야. 자, 한 잔 하자. 그런데 여보, 이제 우리도 여유가 생겼으니 아이를 낳아야 하지 않겠어? 우리 나이 40대야. 조금만 더 지나면 임신이든 뭘든 물 건너간다고. 그래, 아이를 갖자. 우리도 평범한 가정을 꾸리기로 했으니까. 재미있게 살아보자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매일 밤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마음처럼 임신이 쉽게 되진 않았지만 곧 좋은 소식이 올 거라 믿었어요. 이제야 남편과 모든 것이 좋아져서 매일이 행복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기쁜 소식이 있다며 연락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세아가 우리 딸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는 거라고. 아가씨 결혼해요.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언니. 제가 그동안 거르고 걸러서 의사 남편을 구했네요. 성형외과 전문의랑 결혼한다고요? 의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가씨가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한다니 우리 파티를 해야 할까요? 제가 대단한 부분도 있고 축하할 일도 있어요. 저 이미 임신했어요. 벌써 4개월 차라고요. 어머, 그래서 배가 살짝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결혼에 아기까지 이제 잘 사시는 일만 남았네요. 제가 시누이에게 축하의 말을 연신하며 과일과 커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예상치 못한 말을 하셨어요. 세아야, 아무래도 내가 아버지와 결혼 자금을 조금 보태줘야겠다. 너도 알다시피 의사 사모님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개인 병원을 하나 차리는 조건으로 결혼한다는 거죠. 따라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너희가 1억 원 이상 보태주어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1억 원이라는 금액을 듣고 너무 놀라서 어리둥절해졌어요. 어머님, 저와 그이는 10년 동안 빚만 갚아가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1억 원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다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축의금을 주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언니, 너무나 인색하신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1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까워서 이렇게 정색하시는 건가요? 나중에 의사 사모님이 되면 다 갚아줄 테니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보태주세요. 아가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동안 남편에게 용돈을 타서 쓴 거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많이 참았습니다. 제 35세 직장도 알바도 하지 않고 우리가 주는 용돈으로만 노는 거라면 양심상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정상 아닌가요? 어머, 겨우 용돈 몇 분 증가로 생색내는 건가요? 채연이 진짜 웃긴다. 한 가정 내의 가족들끼리 치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가 노는 데만 신경 쓰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해 일에 소홀했을 뿐이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었다. 하지만 아가씨처럼 허거나 술 마시며 노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 자매야, 나도 충분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해도 안 되어서 답답한 마음에 조금 술을 마셨다. 기분을 푼 것이 문제가 되는가? 얘기가 샛길로 새지만 이야기의 요점은 내게 결혼 절감을 달라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쓰다듬고 조롱하며 거짓말을 하더라. 2년째 이런 싸가지로 말하네. 동생이 결혼한다 해도 이런 태도를 보이겠냐? 한식 코끼리 더우면 어디가 더워? 이렇게 못된 여자야? 어머니, 전 동생이 없어요. 그의 빚을 지난 10년 동안 갚아주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저를 존중해야 할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께서 이런 욕설을 하는 건 모자란 며느리가 아니라고요. 더 할 말은 없으니까 두 분 그만 일어나세요. 네, 내가 인상이 좋지 않은 걸 알았다면 이 정도로 바닥이라는 건 몰랐어요. 이번 기회에 내가 어떤 여자인지 제대로 알게 됐으니 인간적인 대접을 생각하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우리 집을 나가게 되었고 나는 늦은 밤에 퇴근한 남편에게 시누이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옷을 박아두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조금만 도와주는 것이 안 된다는 거야 라며 질문했고 나에게 온갖 잔소리를 들은 후에야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시누이의 의사심야부의 상견례가 진행되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초대도 받지 않았고 돈 문제 때문에 괜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몇 달 뒤에는 7위가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모르지만 결혼식을 올릴 거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했다고만 대답했다. 어쨌든 저희와 남편이 돈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끄게 되었고 시누이를 축하해주고 끝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고 이 모든 짐은 뭐예요? 또한 CML을 보자마자 인상부터 쓰는 거냐? 넌 어째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는 거야? 사돈이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안 봐도 비디오야? 어머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말해주세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을 들먹이지 마시고 끝까지 제 말만 하실 거라고요. 그래, 말해주세. 나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야. 서방과는 다행히 끝났으니까 잔말하지 말고 짐이나 바꿔. 네,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고요?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날카롭게 뜨며 짐승 같은 이빨을 털어냈습니다. 너희가 내 딸 결혼에 자그만큼 보태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전 재산과 집까지 팔아서 사이. 병을 차려줬다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겠다는 말이야. 욕할 것도 없는데 내쫓을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꺼라. 그래서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참으며 시어머니를 작은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신산터널을 했습니다. 당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뭐냐고 하는 짓이야. 10년 동안 당신의 빚을 채리도록 갚아줬어.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모셔 살라는 거야? 절대 못 모셔. 여보, 미안해. 그런데 나도 어찌할 바가 없어서. 엄마를 집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땡전한 건 없다고 하시면서 알면서 소리를 하시는데 아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조만간 월세 보증금 마련되면 바로 내보내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그럼 앞으로 어머니 월세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도대체 끝이 얻은 거야. 즐겨 죽겠다고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그런데 월세는 내 동생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의사 사모님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당신이 한두 달만 참아줘. 내가 어떻게 해서든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테니까. 그 이는 사정하면서 저를 타이르고. 설득당해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맞벌이를 하는 우리 부부에게 아침과 저녁을 선수로 차려주시고 집안일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이라 생각하며 지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왜 안방에 계세요? 설마 여기서 지내시려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나는 어른이고 아들 집에 와서 사는데 응당한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것 같아서 방을 옮겼습니다. 2달 뒤에 나가실 분이 왜 안방으로 가시나요? 오세요 보세요. 얘가 이가 내가 내가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안방 좀 쓰는 게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안방 좀 쓰게 그렇게 곶감니 그렇게 까다롭니 너희들이도 시어머니에게 난 어머님을 모시고 살 생각이 절대 없어.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이 절대 없어. 그렇지 않으면 이혼서를 받을까 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이혼서를 받을까 하는 것이 알았어.
지금은 거의 모든 보증금을 모은 상태이니 그러니까 당분간은 엄마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보, 남편은 기죽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려 하시더군요. 손에 한 방 물을 묻히지 않고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해오셔서요. 내 아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반찬이 없다고 어떻게 된 거야? 젓가락 한 젓가락도 없는 것 같다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거야? 오늘은 아무것도 해먹지 않았는데 갈치조림도 좀 해먹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용돈 좀 더 주고 밖으로 나가세요. 바람을 쐬러 와야겠어요. 네, 알겠어요. 여기 지내는 동안은 편안히 지내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 지갑에 있던 5만 원을 꺼내 보았습니다. 뭐야, 꼴랑 5만 원. 이걸 누구 코에 붙이니 이왕 줄 거면 짝수로 맞춰주시라고 5만 원짜리 한 장을 더 꺼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바람 잘 쐬고 오세요. 저희는 이만 출근할게요. 속에서는 화가 불덩이처럼 끓어올랐지만 시어머니가 나갈 날을 기다리며 꾹 참았습니다. 한 달 뒤 남편에게 보증금이 다 모였느냐고 물었더니 다른 대답을 하더군요. 어머님, 이제 내보내주세요. 나도 참는데도 버틸 만큼 참았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요? 제조기 하나를 남편이 병원에서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여 나에게 돈을 빌렸어요. 뭐야, 아가씨, 돈을 빌려준 건가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당신 정말 왜 그러세요? 나 속이 터지도록 화나서 죽는 것을 보고 싶으세요? 미안해요. 그런데 제 지금 남편은 병원에서 일이 잘못되면 함께 나눌 생각이랍니다. 당신은 그 말을 믿으세요? 순진하다고 할까 어리석다고 할까 아가씨에게 종신을 괴롭히고 이런 기대를 왜 하세요? 안 되겠어요. 어머님, 제가 보증금을 내겠습니다. 당장 말씀드려서 원룸으로 보내드립시다. 나 계속 이렇게 살다가 혈압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저녁 먹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보, 다시 한번 사람 갈게 미안해요. 됐으니까 빨리 말씀드려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식당 앞에 앉아 시어머니께 나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버벅거리며 제대로 말을 못해서 제가 대신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제가 원래 모두 드릴 테니까 거기서 지내세요. 월세는 아가씨한테 내시면 돼요. 뭐야, 너 지금 시멘터 조바 타실 원룸으로 보내겠다는 거냐? 왜 이렇게 해요? 처음 우리 집에 오실 때는 그렇게 하기로 하셨죠. 그리고 요즘 원룸은 없는 게 없어서 혼자서 지내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따로 살 것 없이 몸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셨어요. 남이 쓰던 가구를 써야 한다고 하는 건가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전 그냥 전에 원룸에서 살고 싶다고 한 건 빈말이었어요. 이렇게 제가 내쫓길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말씀하셔도 전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전문가 같은 곳으로 갔다가 집으로 들어가서 한다든지 원룸에서 사셔야 한다든지 선택하세요. 저는 마지막까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원룸에는 죽어도 못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에게 말해서 신혼집으로 들어가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살든 상관없으니 빨리 저희 집에서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누이가 조금만 시간을 달라며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당분간 다시 우리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매일같이 달달 말하며 내보내고 싶었지만 어른이고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조용히 기다리기로 마음먹었고 나가라는 말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모셔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만삭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곧 아이를 낳을 테니 출산 후에 모시러 가겠다고 또 미루었습니다. 임신 중에 큰 소리 내지 않는 것 같아 알겠다고 대답하고 기다림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2달 후에 시누이가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산후조리원에서 2주 동안 몸을 쉬고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에 대해 시어머니께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아가씨 집으로 들어간 시험이 어떠세요? 거기 가셔서 손자 돌보면서 지내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요. 넌 또 그 소리냐? 넌 CM이랑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니? 죄송하지만 어머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집은 마음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어머님과 함께 지내고 나서 집이 회사보다 더 불편하고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아가씨 집으로 들어가서 하세요. 알겠어요. 다 참아서 들어가겠습니다. 며칠 내로 해결할 테니 그만 좀 그러지 마세요. 싫은 소리를 들었지만 시어머니로부터 해방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사에서 야근을 한 뒤 집에 들어갔는데 심야부를 제외하고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아이를 낳고 온 것을 보니 드디어 시어머니를 모셔갈 준비가 된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오셨어요. 예쁜 조카도 왔네요. 내 새언니는 엄마가 손자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셔서 놀랐어요. 놀러요. 어머님 모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요? 제가 이전에 오빠에게 말했었는데 제 남편이 엄마를 모셔서 사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취소되었답니다. 그럼 어머님은 어디서 지내요? 여기서 쭉 사셔야겠죠? 또한 앞으로 엄마가 제 아들을 돌봐주실 거라고 했으니 언니도 도와주셔야죠. 저는 그의 병원 안에 데스크에서 일하기로 했기 때문에 끔찍한 말을 듣고 되짚어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이 집에서 계속 지내시면서 아이들을 돌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요? 네, 주말마다 오셔서 데려가실 거라고 하시니까 평일에는 여기서 지내게 될 거예요. 엄마가 다 해주실 텐데 언니도 좀 거들어 주세요. 나중에 아기가 나실 테니까 미리 예행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잘 키워주세요. 너무나 당황스러운데 잠시 말이 막히고 넋을 잃고 시댁 식구들을 바라봤는데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눈치였습니다. 제 정신을 차리고 남편께 말씀드렸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 계속 이 집에 계시도록 두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이제는 아가씨를 우리 집에서 키우겠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생각해. 뭐가 좋다고 애를 보고 웃고만 있는 거야? 여보, 생각해봤는데 엄마는 그냥 우리가 돌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 지숙이가 우리에게 생활비를 보내준다니까 우리도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카를 키우다 보면 나중에 우리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지 않겠어? 노이 좋고 외부 좋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 뭐가 어째서야? 당신이 나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집어치워. 이 집에서 아가씨를 키운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집어치우고 오늘부로 시어머니를 내보내라는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당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당신한테 맞춰주려고 참았는데 오늘은 나도 할 말을 해야겠어. 우리 엄마가 오볼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모시고자 하는 건데 어떻게 맨날 내보낼 생각만 하냐. 넌 피도 눈물도 없어. 만약 장모님이 같은 상황이었으면 난 두말하지 않고 모셨을 거라고. 난 무조건 엄마를 우리 집에 모실 거고 조카도 우리 집에서 키우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한 발 물러나 뭐가 어째 내 말은 깡그리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시겠다.